네, 안녕하세요. 부동산 경매 길라잡이 박노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실 때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책을 보고 또 강의를 좀 찾아보시죠. 그래서 책을 볼 때 서점 가서 보시거나 또 강의를 할 때 인터넷 온라인 강의나 또 오프라인 주변 우리 동네 학원들을 이제 알아보실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어떤 책을 보고 어떤 강의를 봐야 되나라고 할 때 일단 그 서점을 가서 이제 우리가 책을 고른다고 봐요. 그럴 때 책의 유형은 딱 두 가지예요. 하나는 경험담 책, 또 하나는 그 권리 분석 책. 이게 두 가지 유형이죠. 경험담 책은 나는 경매해 갖고 얼마를 벌었다. 이 내용이 주 내용이고요. 또 권리 분석 책은 경매는 이렇게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그것이 이제 뭐 방대하거나 일부분이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경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, 책을 쓰고 또 강의도 하시는 분들, 자 이런 분들 모두 그 내용들이 사실일까라는 걸 한번 그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책을 한번 볼 때 여기 사례를 보시면 인터넷으로 찾아보더라도요, 우리가 경매로 얼마를 번 사람들 이렇게 막 나옵니다. 또 100억을 벌었다. 또 경매로 20채, 300채, 막 집주인이 되었다. 뭐 이런 책들. 그다음에 부동산 신, 그 부실 채권, 그리고 NPL 채권으로 대박산 사례와 또 이런 그 강의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부동산 경매 카페, 네이버나 다음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들 활성화되어 있죠. 이런 것들 보는데, 자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할 것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일까라는 것이죠. 자, 경매로 돈 번 사람들 모두 사실일까? 이런 주제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. 언론 매체, 책, 인터넷, 방송 이게 돈 많이 벌었다고 나오는데, 야,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떠세요, 여러분들? 자,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오, 와, 막 부럽다 이러시죠. 그래서 나도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. 자, 그렇습니다. 그러면 과연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따라서 하면 나도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? 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모두 그 내용들이 사실일까? 라는 걸 한번 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. 자, 현실은 어떤가?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. 물론 모두가 그 돈을 벌어서 다 그만큼 성공한 사람들일 수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고요. 과장된 사람들도 있더라. 예? 자,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것들, 책, 인터넷, TV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매스컴을 타는 것들은 근래에는요, 옛날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언론에서 이렇게 했지만은 요즘에는 사실 돈으로 광고를 하기 나름입니다.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면 그 돈을 주고 얼마든지 광고를 해서 부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. 뭐 꼭 부동산뿐만이 아니죠. 일반적인 그 뭐 의학이나 뭐 그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언론을 100%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자, 돈을 벌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 되어야 합니다.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투자를 해서 올라서 얼마를 벌었다라고 하면 그걸 팔아서 실제로 돈을 쥐고 있었을 때에 그게 벌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. 그 부동산을 샀을 때 현재 시세가 얼마니까 이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날 거다라고 예상해서 이 금액을 벌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하고 맞지가 않습니다. 사실 팔을 때는 얼마에 팔릴지 모르는 거고요. 또 안 팔릴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언론에서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옛날에 산 것이 지금 얼마 정도 시세하더라. 그래서 이만큼을 벌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히 한번 그 우리가 그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, 우리가
그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던 투자 방법과 투자했던 그 시기가 오늘날 우리의 투자 방법과 투자 시기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. 자, 투자한 물건 유형과 투자 시기는 변합니다. 그래서 투자 트렌드와 패턴이 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성공했던 투자 방법이 지금과 나와 똑같다는 건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. 자, 예를 들면 갭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갭 투자, 갭 투자 그 적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전세를 주는 거죠. 전세가를 주고 거기에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익을 주고 사서 그래서 전세를 두고 이제 그 가격이 오르면 이게 시세 차익을 보는 건데 이런 걸 이제 여러 차례 많이들 하셨죠 예전에. 그래서 10채, 20채, 30채 많이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운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쭉 그 호황기 때 많이들 돈 버신 분들 있는데 뭐 부럽죠. 저 또한 그렇지 하지 못해서 굉장히 부러웠는데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이런 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으셨는데 굉장히 그래도 뭐 미래를 잘 보고 판단하셔서 샀으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. 그렇지 못한 저 소극적인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. 어쨌든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요. 그 사람들의 그대로의 투자한 방법과 투자 유형이 현재와 일치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이렇게 현재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결론은 어떻습니까? 경매로 돈 번 사람들 과장 부분도 있고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. 그래서 물론 사실적이고 돈 많이 벌고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참고적으로 하고요. 동기부여 정도로 참고하자는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경매로 돈 번 사람들 모두 사실일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그래서 언론 매체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물론 사실인 것도 있고 또 과장된 부분도 있고 또 사실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보실 때 현재 내가 필요한 부분만 참고적으로 하시고 나만의 투자 방법으로 해서 공부를 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